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시는 백양터널 민자 계약 종료 후에도 통행료를 계속 받으려다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시적 무료화를 선언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신백양터널이 개통되면 다시 통행료를 받으려는 움직임에 새 터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백양터널 무료화를 발표했습니다. 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통행료를 받으려 한 방침에 거센 반발이 일자 부산시는 꼬리를 내렸지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신백양터널을 뚫고 다시 통행료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신백양터널 건설로 병목 현상을 없애 소음과 먼지, 혼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터널 증설로 차량이 집중돼 문제는 더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만덕센텀 간 대심도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저 장락대교 등이 개통되면 통행량은 분산될 것이라며 터널 건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부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실제 통행량은 계획 통행량의 74%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애초에 계획 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예측도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터널 추가 건설보다는 우회도로를 증설하고 대중교통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부전 마산선을 출퇴근 시간대는 10분 내외로 배차 간격을 줄이는 정책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펼친다라면 대중교통 중심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어쩌면 구현하는 데도 더 많은 기여가 신백양터널 건설 사업은 기존 4차선 도로를 7차선으로 넓히는 것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개통 후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시는 시행 계획이나 필요한 예산 배정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인에 해당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인지 능력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들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돌봄이나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은 특수교육의 대상도 아니고 장애 범죄도 속하지 않아 법적 보호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기본 계획도 세우지 않은 시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학령기 이전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과 이들을 지도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례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 그 기본 계획에 대한 거라도 먼저 좀 시작해서 우리 경계선 지능인 아동들이 좀 빨리 발굴되고 진단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문 의원은 또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보완도 촉구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 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을 하게 되는 청년들에겐 월 50만 원의 자립 지원 수당이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오는 청년들은 월 6만 원의 장애 수당이 전부라며 이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동들은 장애는 자립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지원하는 자립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꼭 보충해달라고. 하지만 이 같은 조례 제정만으론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이고 부산에는 전체 인구의 13.6%인 4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촌동의 한 주택 외벽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근처 또 다른 주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금이 간 곳은 보수와 함께 페인트가 칠해져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집 내부에는 새 벽지를 도배했고 방충망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 휴메트로 봉사단이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주거 공간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은 건 지난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15가구와 경로당 5곳에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 20가구에 도움을 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배정해서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 2회 정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대식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주최한 장애인 진로 취업 박람회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박람회엔 수천 명이 몰려 장애인들의 취업 열망을 짐작케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장애인 취업 박람회. 통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북새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자격이라든지 면허가 필요한 직종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채용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전문성 높은 이제 직무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더 폭넓은 이제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열리는 행사.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기업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가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장애인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올해 참여 기업은 67개, 구인 공고도 73건이나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250여 개의 일자리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람회에 찾는 장애인만 2천여 명.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8대1의 경쟁률입니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뭡니까 이거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을 기피하지 말고 장애인이라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장애인이나 기업이 서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상담사 부분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까도 저희가 계속 그 많은 면접자 지원자분들을 보니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그 원하는 이제 그 지원자분들의 이런 직무가 이런 업무를 맡겼을 때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이날 박람회는 예비 취준생을 위한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진학과 진로 상담을 비롯해 취업 특강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위해 이 같은 기회장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0월 2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이 확정됐는데요.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 내시를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선택한 개막작은 김상만 감독의 사극대작
절 나뉩니다. 박창욱 감독이 제작을 맡았고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OTT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폐막작은 에릭 큐 감독의 영혼의 여행이 선정됐습니다. 개폐막작을 포함해 올해 영화제에서는 63개국 224편이 공식 초청됐습니다. 이 가운데 86편이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입니다. 아시아 최고 영화제다운 규모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국고 보조금은 줄었지만 상영작 수는 70편 증가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 유럽 등 지역 거장부터 신예 감독들의 다양한 영화들이 선보입니다. 또 동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액터스 하우스에서는 설경구, 박보영, 황정민, 천우희까지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배우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공공기관 단체와 대규모 협업으로 진행하는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비프에서는 영화 상영과 토크 프로그램, 야외 체험 부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영화의 전당 등 7개 상영관에서 작품이 소개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국내외 거장 감독과 배우들의 참여가 예정돼 있어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올해 영화제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의 영화관과 인생관까지 직접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올해는 홍콩 영화사에서 공을 세운 보기 드문 여성 감독으로 평가받는 아시아 영화의 아이콘 허아나 감독이 3일 부산을 찾아 관객들과 만납니다. 5일과 6일에는 2024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미겔 고메스 감독, 그리고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부산을 찾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미겔 고메스 감독은 마스터 클래스에 앞서 4일 핸드프린팅 행사로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듭니다. CGV 센텀시티와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에서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고 이성균 배우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그의 대표작 감독과 동료 배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를 진행합니다. 영화의 전당 비프 야외 무대에서는 이번 영화제 공식 선정작의 감독과 배우들의 만남도 이어집니다. 2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 입장권 예매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폐막식을 제외한 일반 상영작 예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올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콘서트홀이 내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준공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차장 건립이 안 돼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들어선 부산 콘서트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관객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엔 지상, 지하에 300면의 주차장도 조성됐습니다. 이달 준공되면 내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관 이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동쪽 주차장의 설계 용역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주차장 착공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콘서트홀 개관 예정인 2025년 6월에 북동쪽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018년 도시공원위원회는 콘서트홀 준공 전 시민공원 북동 측에 추가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올해 초 재심의를 거쳐 준공 전 설계 착수로 바뀌었습니다. 시민공원 관리부서가 콘서트홀 주차장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공사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주차장 하게 되면 이게 공원이다 보니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건으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때
시민공원 문포마 용역을 진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용역하면서 제대로 주차장 위치를 다시 정해서 다시 정하는 걸로 그렇게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현재 시민공원 안 주차장은 900여 면. 공원을 찾는 시민은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서트홀 추가 주차장 건립 공사가 늦춰지면서 개관 후 시민 불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거점형 늘봄 여름학교에 이어 신도시 지역의 늘봄 수요 문제를 해소해줄 늘봄 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별도의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8월 한 달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거점형 늘봄 여름학교입니다. 점심과 통학 차량이 무상 제공되고 체육과 음악,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합니다. 2학기부터는 늘봄 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듈러 교실 20개를 설치해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명지 신도시 지역의 7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명지의 늘봄 전용학교 개교로 지역 내 늘봄 수요를 수용하고 교육과 보살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확실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늘봄 전용학교에서는 자체 개발한 한글과 수학, 영어 교재를 활용한 수업과 음악 줄넘기 뮤지컬, AI 로봇 등 30여 개의 학습형 늘봄이 제공됩니다. 평일은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 센터도 갖추었습니다. 부산시도 시유지를 3년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보겠다는 그런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늘봄 전용학교가 그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이고 이것이 부산 전역에서 확산이 돼서 부산에서 아이 놓고 부산에서 아이 키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도록 함께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 2월 기장군 정관읍에 두 번째 늘봄 전용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보도 이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부산시와 서구 주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BTV는 공공성을 확보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 문제를 지역사회 이슈로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도가 이어진 지난 석 달 동안의 변화,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1928년 지어진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부산시는 국비로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합니다.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구 전용구장과 문화시설, 그리고 아파트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1인 시위와 함께 주민 반대 서명을 받는 동시에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를 찾아 집회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건립 반대에 서명한 주민은 2만 명이 넘고 5,700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굳이 여기를 또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는 서구 주민 중에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부산 서구청에서 열린 구덕운동장 재개발 주민 설명회장. 시작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의 반대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850세대 아파트 건립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을 더 늘리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공동주택 규모가 크다, 줄여야 된다고 한 것이 다수 의견으로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BTV는 지역민의 재개발 반대 입장 보도뿐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독운동장 재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충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와 과정도 또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부산시의회도 지역민과 지역 방송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의회는 공공성을 확보해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저 혼자 의회에서 오분발을 했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B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이슈화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BTV에 담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구독운동장 재개발 사업 추진은 결국 주민의 바람대로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지역 언론인 BTV와 함께 이를 공론하고 토론하면서 부산시 태도도 조금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TV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독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아파트 건립에 나서는 것은 공공재산을 사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지역방송인 BTV가 듣고 이슈화해 함께 토론할 수 있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구독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어렵게 된 만큼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